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총선을 위한 민주 서구 갑 지역의 경선 예비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후보입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총선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6년간의 활동을 평가받는 동시에 앞으로 삼선이 됐을 때 4년 동안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나섰는가 하는 점들을 소신껏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자리였습니다. 네, 그동안에 해오신 것들, 서구 발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오신 것들 말씀해 주신다면요? 당위적인 주장만 바램만 있었을 뿐인 62년 만에 무등산 정상부 개방 해냈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며 말만 무성했던 60년 만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도 어렵다고 피해가던 광천동 종합터미널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27년 만에 설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모두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던 한전공대, 지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죠. 그 불씨를 살려내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판교밸리라고 하면서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상무지구의 도심융합 특구 유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위한 손실보상법 세계 최초로 입법에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6년의 의정활동은 이러한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기어코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남아있는 4년 동안은 우리 호남과 광주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또 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로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는 하위 20%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유를 글쎄요. 네. 광주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7명인데요. 네. 하위 20%를 받은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이 말은 광주 7명 국회의원 중에 꼴찌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걸 광주 시민들이 또 저희 지역구 국민들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회에서 유일하게 그 주는 상이 대한민국 의정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1, 2, 3회가 수여가 됐고요. 네. 근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 2, 3회를 모두 수상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네. 그런데 정작 저희 당의 평가에서는 하위 20%란 말이죠. 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요? 기아 타이거스가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 3년 연속 시리즈 MVP를 탄 사람을 정작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에서는 제외시키려고 한다. 그런다면 어떤 야구 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많은 하위 20%에 들었던 의원들의 의정의 평가를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하위 20%는 낙이라고 한 낙인이죠. 근데 이것은 멍해가 아니라 명예이고 치욕이 아니라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주당의 심장 광주의 의원답게 그동안 바르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말했고 또 두려움 없이 행동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일, 11일, 12일, 3일 동안 저희 경선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판단과 평가는 저희 지역구민들과 지역구의 당원들이 온전하게 평가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에게는 이 평가 결과 내용을 통보해 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통보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원래 또 통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네. 문제는 아닌데, 저는 아예 어떤 기대도 걸지 않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재심 신청을 했었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의 점수가 이러해서 하위 20%다라고 성실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당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당이 외면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 20%가 전체적으로 그 공정성을 총체적으로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공천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마지막 의총에서도 했던 발언이 그거였는데요. 자, 하위 20%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감당을 하겠다. 뭐 그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뭐 탈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여전히 당에 남아서 그 불리한 여건을 핸디캡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우리는 이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국민들의 여망은 윤석열 정권을 이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 하위 20%는 제가 감당할 몫이지만 그렇다면 과연 수도권 선거는 어떻게 치를 거냐? 충청도, 강원도 선거는 어떻게 치를 거냐? 하는 물음에 저는 지도부는 대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걱정입니다. 저희 당의 이러한 공천 파동의 여파로 도저히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선거를 이제는 정말로 패배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고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이죠.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뭐 요즘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네. 3선이 된다면 이러면서 광주의 미래를 여는 송갑석의 더 큰 5대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지난 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과 호남, 광주의 미래를 열기 위한 5대 공약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인구 소멸과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은 모두 우리나라의 핵심적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이름뿐인 정부위원회 국회 특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부처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인구미래부, 기후에너지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결국 비수도권이 몰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소멸과 함께. 근데 국민의힘은 총선용 가짜 메가시티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로 실현 가능한 메가시티 특별법을 이미 제출을 했는데요. 뭐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기 힘들 것 같고 네. 내년 새로운 회기가 새로운 22대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남 제가 3년 4년 전부터 공들여 왔었던 호남 초강력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 그 핵심 수단으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이걸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 서구 상무지구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심융합 특구를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획기적인 진전을 현재 가져왔던 광주 군공항 이전 또 무등산 방공포대의 이전을 통한 완전한 무등산 정상 개방 이것을 꼭 제 임기 내에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본인만의 어떤 승리 전략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6년의 의정 활동의 평가를 저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을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바로 서야 이번 총선의 결과와 관련 없이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광주다운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해야 할 말을 해왔던
이 송갑석 같은 국회의원이 정말로 우리가 알던 민주당,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해나가기 위한 재건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갑석의 당선은 민주당 재건의 첫 출발점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